친애하는 여러분, 78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했죠. 소박한 차를 샀거나 편한 옷을 입거나 어떤 모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걸까요? 제 관점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는 집을 연한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늘 저를 기쁘게 했던 색이었죠. 옆집의 박미숙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너무 눈에 띈다고 했고 친척들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칠했고 집에 올 때마다 그 색깔은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깨달았죠.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만 살았다는 것을요. 요즘은 오후 4시에 잠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책을 읽으며 집에서 쉬고 싶어서 사교 모임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내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은 바로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나기, 얼마 전 제 재봉실에 들어갔을 때 수년간 모아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천들, 언젠가 읽으려고 모아둔 오래된 잡지들, 추억이 담긴 상자들이 수없이 쌓여 있었죠. 제 딸 지은이는 늘 말했어요. 엄마, 이 모든 걸 꼭 보관해야 해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물건들을 정리했죠.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보관만 하고 있던 도자기 세트는 결혼한 손녀 서연이에게 주었어요. 오래된 잡지들은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고 천들은 교회 수공예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은 더 정돈되었으며 가장 좋은 점은 진정한 분은 우리가 모으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쁨을 주지 않는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기 예전에는 초대받은 모든 모임에 참석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일 파티, 전 직장 송년회, 문제만 이야기하는 옛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시동생의 먼 조카의 브라이덜 샤워 결혼 전 파티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어린 손자 민우가 축구 시합에서 져서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있는 파티에 가는 것보다 제 손자를 위로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함께 마시는 게 1000배는 더 좋다는 것을요. 이제는 어디를 갈지 신중하게 선택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은 모임을 선호하죠.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커피타임, 가족과의 일요일 점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오후의 윷놀이. 이런 자리가 제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순간들이에요.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36살 무렵 첫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매달 미용실에 달려가 은빛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감추려 했죠. 주름 방지 크림에 돈을 쏟아붓고 거울에 비치는 새로운 주름이 생길 때마다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4살 된 증손녀 수아가 제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웃을 때 생기는 이 주름들이 너무 좋아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토록 신경 쓰던 주름들은 사실 미소의 흔적이었고 살아온 이야기들의 증거였던 거예요. 이제 75세가 된 저는 완전히 하얀 머리를 가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다고 느껴요. 각각의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녀들을 걱정하며 생긴 것도 있고 손주들과의 기쁨으로 생긴 것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며 밤을 지새워 생긴 것도 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행복으로 빛나는 눈동자, 진실된 미소, 따뜻한 포옹에 있답니다.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 활동에서 벗어나기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뜨개질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건 하나의 전통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어요. 수채화 그리기였죠. 처음에는 모임을 그만두는 것이 걱정됐어요. 오랜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 영혼이 색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후 시간에 풍경화, 꽃,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의 초상화도 그렸는데 꽤 잘 나왔답니다. 새로운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독성 관계 끊기 오랜 친구 김영숙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늘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살을 빼면 병들어 보인다고 했고 살이 찌면 악의적인 말을 했죠. 자녀들이 저를 방문하면 뭔가 노리고 온다고 넌지시 말하곤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이 우정을 유지했다니 믿기지 않죠. 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를 만난 후마다 제 혈압이 올라간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왜 나를 아프게만 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옆집 이순자 씨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영 운동 모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해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 제 동생의 삶과 비교하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세계를 여행하고 큰 집에 살고 새 차를 몰았죠. 저는 더 소박한 삶을 살았기에 가끔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동생이 고백하더군요. 제가 자녀들, 손주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가 부럽다고요. 동생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쫓는 동안 저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거든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을 뿐이죠. 오래된 목표 재검토하기 젊었을 때는 의류 매장 체인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오랫동안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죠. 이제 77세가 되어 교회에서 어려운 여성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성분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하는 모습을 보는 게 예전의 사업 꿈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복 우선하기 평생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 것보다 앞세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모두의 도시락을 싸고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마지막에 잠들었죠. 저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요. 저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 산책은 종교처럼 꼭 해요. 그건 저만의 시간이에요. 온라인 영어 강좌도 시작했는데 자녀들이 엄마 나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면 그저 미소 지어요.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닌 필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을 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잡념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조용한 시간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손주 민석이가 할머니는 왜 그렇게 늘 평온해 보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작은 습관 덕분이라고 말해줬어요. 계절의 변화 즐기기 젊었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걸 그저 날씨가 변하는 정도로만 여겼어요. 이제는 각 계절이 주는 특별한 선물을 기다리게 되었죠. 봄에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새싹이 자라는 걸 지켜보고 여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셔요.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걸 바라봐요. 우리 손주 지우가 할머니는 왜 그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단다 라고 답해 주었어요. 시간의 소중함 배우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때로는 손주와 나눈 전화통화, 때로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까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해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현미밥과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절 채소를 듬뿍 넣은 반찬들로 식탁을 차려요. 우리 며느리 미영이가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으면 좋은 음식이 좋은 약이라고 답해주곤 해요. 물론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즐기죠.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새로운 취미 발견하기, 작년에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할머니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제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던지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손주 준호가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즐기고 있죠.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를 보고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 봤어요. 실수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당황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배우는 재미가 있답니다. 가족 역사 기록하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요즘 제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이제는 책 한 권 분량이나 돼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소중히 하기.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이웃 간의 정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동네에서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로 김치도 담가요. 작은 친절 베풀기, 매일 아침 아파트 경비원 김기철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젊은 엄마들의 무거운 장바구니도 도와주곤 하죠.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손주 서진이가 할머니는 왜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친절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죠. 감정 다스리기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화가 날 때면 깊은 숨을 3번 쉬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지난주 은행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젊은이가 새치기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대신 부드럽게 말했죠. 젊은이, 우리 모두 급한 일이 있답니다. 줄 끝으로 가주시겠어요? 그 청년이 미안해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평화로운 대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삶의 단순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베란다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만든 샐러드가 더 맛있어요. 옷장도 단순화했어요. 정말 자주 입는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죠. 민지 며느리가 어머님 옷이 너무 없으세요 라고 걱정할 때면 내가 필요한 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답해요. 매일의 감사 습관,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는 모습, 길고양이가 내민 먹이를 먹는 모습, 손주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사할 일은 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제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세대 간 지혜 나누기,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손주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면 저는 제가 살아오며 배운 지혜를 나눠줘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증손녀 지민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대신 저는 할머니표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알려줬죠.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한 일상의 리듬 찾기, 이제는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윤정희 할머니는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을 좋아해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작은 정원 가꾸기로 아침을 보내죠. 바쁜 세상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주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줘요. 추억 만들기의 즐거움, 매주 토요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주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방문하는 날이죠. 함께 전통 과자도 만들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퍼즐을 맞추기도 해요. 할머니의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는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우리 동네가 많이 변했어요. 40년 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논밭이었는데 이제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이웃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활기차졌고 편의시설도 좋아졌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용서의 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서운함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시누이와도 화해했고, 한때 저를 배신했던 친구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니 그제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죠.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묻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때로는 손주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것들 속에 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마치 실제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의 정원도 관리가 필요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좋은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마치 잡초를 뽑듯이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우리 마음도 정원처럼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요. 저는 사랑과 이해, 용서의 씨앗을 심으려 해요. 시간의 가치 재발견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즐길 줄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세대 간의 달이 되기 손주들과 대화할 때면 때로는 통역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우리의 전통 사이에서 달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말과 옛날 말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요. 할머니, 요즘 말로 하면 그건 띵작이에요 라고 손주가 말하면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는 명작이라고 했단다 라며 웃어요. 일상의 기적 발견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깨달았어요.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미소 짓게 되죠.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어요. 지혜로운 노년의 삶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매일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죠. 손주에게 카카오톡 하는 법을 배우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영어도 배워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늘 젊을 수 있어요.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78년의 삶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에요.